뉴욕시가 어제 오늘 때이른 폭염을 기록했습니다. 퀸즈 YWCA가 45주년을 맞아 꿈을 향해 달려가는 GED 프로그램 졸업생 45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어제 플로리다주 포트로더데일 지역에 폭우가 쏟아져 공항이 폐쇄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기밀 유출 혐의로 체포된 잭 테시이라 일병이 오늘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출석해 정식 기소됐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4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시가 어제 오늘 때이른 폭염을 기록한 가운데 주말 사이 비가 내리면서 다시 평균 온도를 되찾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뉴욕시는 어제 오후 2시 30분 기준 평균 이맘때 기온보다 약 30도가량 높은 89도의 더운 날씨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46년 전인 1977년 4월 13일 88도의 기록을 넘어선 것입니다. 아큐에더에 따르면 어제 실제 체감 온도는 95도까지 올랐으며 무더운 날씨는 오늘까지 이어졌습니다. 더울 뿐만 아니라 봄에 건조한 날씨가 더해져 트라이스테이트 주변에는 산불 위험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뉴저지에는 이미 대형 화재가 발생해 큰 피해를 낳은 바 있습니다. 뉴저지 교외 기온은 90도를 넘어섰고 롱아일랜드와 커넥티컷 해안 지역은 70도에서 80도 사이를 유지했습니다. 무더운 날씨는 주말을 거쳐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오후에 소나기가 몇 차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64도, 밤 최저 기온은 50도까지 내려가 어제 오늘보다는 다소 쌀쌀한 날씨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일요일에도 아침에 소나기가 이어질 전망이며 최고 기온은 65도로 관측됐습니다. 주말을 지나 다음 주 월요일에도 소나기가 몇 차례 내린 뒤 주중 내내 60도 안팎을 유지하며 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퀸즈 YWCA가 45주년을 맞아 꿈을 향해 달려가는 GED 프로그램 졸업생 45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퀸즈 YWCA 김은경 사무총장과 최영하 회장은 13일 본방송을 방문하고 오는 20일 개최 예정인 45주년 기념 연례만찬을 소개하고 한인사회에 관심과 후원을 당부했습니다. 퀸즈 YWCA는 오는 20일 퀸즈 테라스 온더팍에서 아디레엔 아담스 뉴욕시의장을 기조연설자로 초청해 45주년 기념 연례만찬을 개최합니다. 김은경 사무총장은 아담스 시의장이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을 중요하게 생각할 뿐 아니라 이를 위한 지원도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스피커 시의장님하고 우리 퀸즈보로청장님하고 두 분이서 이제 저희들을 추천을 하셔가지고 그 하드락 인터내셔널에서 이제 10만 불의 보조금을 후원금을 받게 됐어요. 저희들을 추천을 하셨는데 그 이유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청소년 프로그램들 그 다음에 교육 이쪽이었어서 굉장히 관심이 있으시는 분이시고 또 말씀을 굉장히 설득력 있게 잘하세요. 너무나 감동적으로. 그래서 이분을 모시게 됐고 이날 행사에서 모금되는 후원금은 퀸즈와이가 운영하는 GED 프로그램 졸업생 가운데 대학 입학 또는 취업에 성공하는 45명에게 각각 $1,000의 장학금이 수여될 예정입니다. 이 학생들은 하이스쿨도 졸업을 못하고 아니면 졸업을 할 수 없었던 게 공부를 못해서 졸업 못한 게 아니고 보통 학생들은 집에서 학교를 못 가고 일을 해야 돼서 먹고 살기를 위해서 학교 못 가는 애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Y에 와서 GED 받고 대학까지 가고 싶으면 너무 좋은 꿈을 가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지고 싶어요.
생계도 담당해야 되고 특별히 이제 멘탈 프로블럼도 있는 사람들도 좀 있고 나중에 되어서 나 공부하려고 오신 분들도 계셔서 사실상은 처음에 들어오는 학생에 비해서 졸업하는 학생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선생님들이 개인적으로 만나서 상담하고 이제 또 이렇게 인센티브도 주고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해야만 조금 이제 얼굴 보고 이렇게 되어서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이제 45명의 이제 장학금을 준다는 말은 이분들에게 더 인센티브를 주고 더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도록 더 포커스 할 수 있도록 요즘에 이 얘기를 하고 나니까 학생들이 다 진짜 줘요? 막 이러면서 결석도 안 하고 열심히 오는 그런 일들이 생겨서 그 담당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최 회장은 20년간 퀸즈 YWCA에서 여러 직책을 맡으면서 퀸즈 Y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프로그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삶에 작은 변화를 지켜보는 기쁨이 있다며 퀸즈 Y의 이사로 많은 한인들이 동참해주기를 당부했습니다. 여기 오면은 제가 느끼는 기쁨, satisfaction을 느낄 수 있게 이사로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씩 도울 수 있는 거를 보면은 하루가 너무 행복해요. 김 사무총장과 최 회장은 퀸즈 YWCA가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커뮤니티 멤버들이 만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모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오랫동안 퀸즈 YWCA의 후원을 아끼지 않은 뉴뱅크와 두 개의 단체의 공로상이 수여됩니다. 어제 플로리다주 포트로더데일 지역에 폭우가 쏟아져 공항이 폐쇄되고 도로가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어제 플로리다주 포트로더데일 지역에 약 25.91인치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에 대해 국립기상청은 1000년 만에 일어난 기후현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폭우로 인해 어제 포트로더데일 할리우드 국제공항은 활주로가 물에 잠겨 공항이 폐쇄됐고 약 1100편 이상의 비행기가 결항됐습니다. 도로는 물이 넘쳐 강으로 변했고 이에 따라 시 당국은 비상사태를 발령했습니다. 포트로더데일 공항 페이스북 페이지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활주로는 다시 정상 회복됐고 공항은 정상 운영 체제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오늘까지 계속해서 비가 내리면서 일부 공립학교들은 휴교령을 내렸고 약 600명의 사람이 긴급 대피소로 대피했다고 시 공무원들은 밝혔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침수된 도로로 대피하지 못해 2일 연속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아직까지 부상자나 사망자 등에 대한 정확한 피해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오후 기밀 유출 혐의로 체포된 잭 텍시에라 일병이 오늘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출석해 인정신문을 받고 정식 기소됐습니다. 어제 매사추세츠주 노스타이튼 지역의 한 주택에서 체포된 미 공군 주방위군 정보부대 소속 잭 테시에라 일병이 오늘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출석해 인정신문을 받았습니다. 잭 테시에라 일병은 국가기밀 정보를 허가 없이 반출, 소지, 전파한 혐의로 오늘 정식 기소됐습니다. 수사관들이 제출한 진술서에 따르면 잭 테시에라는 지난해 12월경 온라인에 기밀 문건을 게시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 문서에는 지난 2019년 9월 매사추세츠주 방위군 내 공군부대에 입대한 잭 테시에라가 부대 내 IT 역할을 담당하면서 지난 2021년 극비 문서에 대한 접근권을 갖게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도 오늘 성명을 통해 국가안보기관들이 보안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잭 테시에라는 다음 주 수요일 구금 심리가 예정돼 있으며 유출한 문건이 최소 60건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현행법상 한 건당 최대 10년 실형이므로 600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 등을 위기로 몰아넣은 기밀 유출 용의자가 체포된 가운데 1급 사병까지 1급 비밀에 접근이 가능한 보안 시스템에 따른 예고된 재앙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1급 비밀로 분류된 기밀 문서에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으며 근본적으로 유출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1급 비밀 취급 권한을 가진 사람은 600명이 넘는 장성과 그들의 부관, 국방부의 대령급 장교, 해군함장 등은 물론 이번 사건에서 알 수 있듯 정보부대의 일부 사병들도 기밀에 접근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1급 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수만 명은 아니더라도 수천 명은 좋게 넘으며 2급 비밀은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아서
국방부나 국가안보기관 직원이라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사실상 모든 직원이 열람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민간 군사업체와 싱크탱크의 연구원조차 일정 수준의 비밀 취급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는 등 기밀문서로 분류만 될 뿐 언제든 유출될 수 있다는 지적을 낳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 청소년 출신 이민자들도 오바마 케어는 물론 메디케이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이민자 대상 오바마 케어 등 연방건강보험 확대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불법 체류 청년 추방류의 수혜자들도 오바마 케어 및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른바 다카 수혜자들도 오바마 케어는 물론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이달 말까지 세부 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일랜드를 방문 중인 바이든 대통령은 동영상을 통해 다카 수혜자들은 서류상 체류 자격이 없는 것을 제외하면 모든 면에서 미국인이다. 우리는 드리머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기회와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카 수혜자들이 미국 임시 체류 자격과 노동 자격은 물론 메디케이드 혜택까지 받게 된 것은 그야말로 커다란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연방의회의 다카 수혜자에게 시민권 취득을 허용하라는 법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압박의 의미도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뉴욕시의회가 경기장, 아파트 등에서 안면인식 기술 사용 금지를 추진합니다. 최근 뉴욕시의원들은 경기장이나 아파트, 사업체 등에서 입장객이나 고객, 세입자 등의 동의 없이 안면인식 기술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특히 이 조례안에는 만약 안면인식 기술 사용을 허가받은 경우라도 이를 통해 수집한 얼굴, 눈, 홍채, 음성, 지문 등 개인 생체 정보를 제3자와 공유할 수 없으며 즉각 폐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어길 경우 경기장이나 사업체에 한 건당 $5,000의 벌금이 부과되며 관련 법적 비용도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한편 메디슨 스퀘어 가든의 오너가 자신과 소송 중인 상대편 변호사의 출입을 막기 위해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어왔습니다. 또 라디오시티 뮤지컬 역시 이 기술을 사용하다 자진 폐기한 바 있습니다. 성추행 입막음 사건으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탈세 및 대출 때 회계장부를 조작한 사건과 관련해 뉴욕주 검찰에 출두해 7시간 동안 신문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맨해튼 로어 맨해튼의 뉴욕주 검찰 오피스에 출두해 세금을 줄이기 위해 소득이나 자산을 줄이고 은행 대출 때는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 장부를 조작한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호텔, 골프장, 그 외 부동산 등의 장부상 가치를 필요 때마다 자유자재로 조작해 자신의 욕심을 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낮 10시쯤 뉴욕주 검찰에 출두했으며 오후 6시 15분쯤 검찰청을 나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뉴욕주 검찰 출두는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해 8월 1차 출두 때는 400여 차례 이상 수정헌법 5조에 규정된 묵비권을 행사했으나 이번에는 어떤 답변을 했는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문 시간이 7시간으로 오래 지속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이번에는 기꺼이 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말한 점을 감안했을 때 어제 조사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검찰총장은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 자진 사퇴 이후 주지사 출마를 선언했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 수사를 마무리 짓겠다며 출마를 포기한 바 있습니다. 맨해튼지검과 뉴욕주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동시에 수사해 누가 먼저 트럼프를 기소하느냐 관심이 집중됐으며 결국 맨해튼지검이 지난달 30일 뉴욕주 검찰을 제치고 기소에 성공했습니다. 재외동포청이 오는 6월 발족 예정인 가운데 소재지 최종 결정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재외동포청 소재지 결정에 대해 재외동포의 편의성, 업무 효율성, 소재지의 상징성, 지방균형 발전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후 소재지를 조속히 확정할 것이라고 13일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재외동포청 신설은 재외동포들의 오랜 수건이며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만큼 소재지 결정에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국민의힘과 외교부 등 정부 당국은 지난 12일 재외동포청 설립과 관련한 당정 협의를 통해 소재지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당장은 소재지 문제와 관련해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루었다.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6월 6일 공식 출범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재외동포청 소재지는 서울과 인천 등이 경합 중이며 빠르면 이번 주 대통령실 등과의 최종 협의를 거쳐 다음 주 중 이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리콘밸리뱅크 붕괴로 시작된 은행권 불안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난해 수백 개의 미국 은행이 비슷한 위험에 직면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 자산운용협회는 12일 기준 미국 머니마켓 펀드 규모가 5조 2,800억 달러로 종전 최대치인 전주에 5조 2,500억 달러를 넘어섰지만 일주일간 유입된 자금은 303억 달러로 전주의 491억 달러보다 40% 정도가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실리콘밸리뱅크 붕괴 뒤 은행권에서 예금이 대거 인출돼 머니마켓 펀드로 몰린 것을 감안했을 때 이제 위기가 진정된 셈이며 연방정부의 은행에 대한 긴급 대출액도 4주 연속 줄었습니다. 하지만 스탠포드대와 컬럼비아대 등 4개 대 경제학자 공동연구 결과 지난해 미국 은행 수백 개가 대차대조표상으로 위험한 수준으로 자금난이 악화된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 결과 당국의 조치가 없었다면 은행 붕괴가 확산되고 대출이 줄면서 중소기업과 미국 경제활동에 문제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지역의 소수은행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취약은행에 문제가 생기면 같은 지역 다른 은행, 즉 지역의 전체 은행으로 위기가 번질 수 있는 구조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가정에서 여성의 경제적 기여도는 커졌지만 집안일은 여전히 여성의 몫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25세에서 64세 부부에 대한 정부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남편과 아내가 비슷한 소득을 올리는 비율은 지난 1972년 11%에서 2022년 29%로 증가했습니다. 또 남편 소득이 더 많은 부분은 1972년 85%에 달했지만 지난해 55%로 줄었고 아내 소득이 더 많은 부분은 1972년 2%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6%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부인 소득이 비슷한 가정에서 남편의 근무 시간은 일주일에 44.2시간, 부인은 41.1시간으로 비슷했지만 여가 활동 시간이 남편은 25.2시간으로 아내 21.6시간보다 3시간 30분이 더 많았습니다. 반면 가족 케어에 투입하는 시간은 아내가 6.9시간인 반면 남성은 5.1시간, 또 아내의 가사 시간은 4.6시간으로 남편 1.9시간보다 2배 이상이 많았습니다. 현대인이 하루 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스크롤하는 양이 거리로 환산했을 때 평균 13.2m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영국 가격 비교 사이트 유스위치의 의뢰로 진행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2,000명 중 10%는 하루 5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소 3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이용한다는 응답자도 25%에 달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렇게 확보한 이용자들의 스마트폰 사용시간 데이터에다 화면 내 스크롤 가는 길이, 응답자의 읽는 속도, 한 번에 화면에 뜨는 문장 수 등을 종합 분석해 현대인이 매일 평균적으로 스마트폰에서 13.2m를 스크롤하고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일주일이면 약 93m를, 한 달인 경우 약 396m를 손가락으로 밀어 올리고 있는 셈입니다. 이는 각각 96m의 영국 거대한 사면시계탑 빅벤, 330m의 프랑스 파리 에펠탑 높이와 맞먹습니다. 1년으로 따졌을 때 약 4.8km에 달하는 거리를 스크롤하는 것과 같습니다.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그 거리가 2배에서 3배가량 늘어납니다. 문제는 이런 동작이 엄지와 검지뿐 아니라 손목과 눈, 정신건강에까지 악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설문조사 응답자 가운데 20%는 손과 손목에 경련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고 응답자 22%는 눈의 피로를, 16%는 두통과 안구건조증을 겪었다고도 말했습니다. 스마트폰 탓에 정신건강이 나빠졌다고 답한 비율도 약 33%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뉴욕 진출 2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고객과 커뮤니티의 끊임없는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후원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어제 오후 로스앤젤레스의 뱅크 오브 호프 올림픽 블러버드 지점에 은행 강도가 침입해 경찰과 3시간 동안 대치 끝에 결국 체포됐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9천 건으로 전주보다 11,000건 늘었으며 이는 지난해 1월 이후 15개월 만에 가장 많은 것입니다. 뉴저지 올드타판 거주 46세 한인 여성 김모 씨가 올드타판 경찰 및 가족들을 온라인상에서 스토킹하고 위협한 혐의로 지난 11일 경찰에 체포됐다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뉴욕시의회가 학교와 공원 인근에서 자동차가 1분 이상 공회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제정해 약 3개월 이후 시행되며 이를 위반하면 최초 $1,000, 2회 적발 때 최대 $5,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미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주의 하나로 평가받는 몬태나주가 오늘 50개 주 중 처음으로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퇴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 3대 미술관 중 하나인 시카고 미술관에서 급여 담당관으로 일한 56세 남성이 지난 2007년부터 2020년까지 가공의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230만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퇴출 위기에 몰렸던 전자담배 줄이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 등 6개 주에 4억 6천만 달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검찰의 기소를 면하게 됐습니다. UC 버클리를 졸업한 IT 보안회사 대표가 지난 4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유명한 벤처 사업가로 캐시앱을 설립한 감리를 살해한 혐의로 어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은 낮부터 저녁까지 흐린 날씨와 곳곳에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65도, 밤 최저 기온은 55도입니다.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간은 오전 6시 17분, 해 지는 시간은 오후 7시 35분입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보내드립니다. (4월 14일) 금요일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